자, 챕터 12 연애. 서아랑 사귄다. 사귀게 되었다. 이 새끼 왜 이래? 이 별거 아닌 얘기에 며칠 동안 실실거릴 수 있을 정도로 기뻤다. 사귀게 되었다고 해서 행동이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어렴풋하게 공유하던 감정을 공중받았다는 것, 관계를 확실히 정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렜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 머무를 순 없었다. 사귀게 되었으니까 데이트도 해야 할 텐데 처음이다 보니 어설픈 점이 많았다. 서아는 평일엔 야자, 주말도 오후까지 알바가 있어서 만나려면 주말 저녁밖에 없었고, 미성년자 땐 어딜 가든 10시 전까진 나와야 하니 가능한 시간은 길어봤자 4-5시간 정도였다. 그래, 짧으면 어때? 짧은 만큼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면 되지. 그 생각으로 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가며 계획을 세웠다. 재윤아, 괜찮아? 뭐야? 아주 멀쩡해. 체력 풀이야. 그 말이 더 이상해. 뭐 어디길래 그래? 서아와 첫 데이트 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긴장해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 먹고 영화 본 뒤에 카페 가기. 가장 정석적이고 검증된 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더 있으면 늦겠다. 일어나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바심이 들었다. 영화 시간에 늦을까 밥을 먹자마자 일어나 달렸다. 영화 러닝타임은 대략 2시간, 끝나고 난 뒤에 카페에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0시에 나와서 헤어지면 끝. 좋아. 그렇게 생각하며 서아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데 잠시만. 서아가 짧게 앓는 소리를 냈다. 왜 그래? 급한 마음에 반쯤 나갔던 정신이 서아 덕에 돌아왔다.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안 될까? 괜찮아. 서아의 얼굴엔 흐릿하게 피곤함이 비쳤다. 안 그래도 알바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움직였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아직 표 취소할 수 있는데 그냥 영화는 다음에 볼까? 아니야. 영화 봐도 좋아. 그래도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서아는 내 걱정을 무마시키려는 듯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갔다. 정말 괜찮아. 영화 보러 가자. 알겠어. 그 기세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따라가려던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시만, 너... 뒤에서 본 서아의 걸음걸이는 무언가 이상했다. 뭐하는... 설마 폭력? 나는 서아를 벤치 쪽으로 데려가 앉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서아의 발 쪽을 유심히 바라봤다. 서아는 당황한 눈치였지만 나는 아랑곳 않고 서아의 발을 살폈다. 잠깐, 이것 좀 벗길게.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기자 서아의 표정을 찡그리게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흰 양말 한 구석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미친. 아팠던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했어? 근데 막상 신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양말까지 벗겨 상처를 확인했다. 신발에 발볼이 좁아 발가락에 조이면서 상처가 난 듯했다. 이런 걸 어떻게 신고 다닌 거야? 이런 구두를 처음 사봐서 이렇게 발볼이 끼는 줄 몰랐네. 일정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서아 상태를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데. 나는 바로 일어나 편의점에서 슬리퍼랑 밴드를 사왔다. 어느 정도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통증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냥 업혀. 그게 더 낫겠다. 뭐? 오바야. 사람 많이 안 지나다니는 길로 가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고민하던 서아는 결국 조심히 내 등 뒤에 올라왔다. 무겁지 않아? 별로. 내가 엄청 강하다 보니 100kg 미만은 다 비슷하게 느껴지거든. 진짜 무슨 소리야? 진짜 뭔 헛소리를.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평소 운동을 안 해서 다리가 꽤 후들거리긴 했지만
먼저 업어준 데 놓고 이제 와 쓰러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신발에 도전했대? 나는 한 손에 든 서아의 구두를 흔들며 얘기했다. 그냥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뭘 그러냐?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 있다고. 너한테니까 예뻐 보이고 싶은 거지. 하면서 고개를 파묻으면서 서아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아, 등에 화장 묻을 뻔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소리내어 웃자 서아는 조금 뾰루통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옷은 빨면 되지. 그래도 그냥 부끄러워. 결국 영화는 취소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무리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아쉽긴 했지만 아직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 조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아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애틋한 여운을 품고 집으로 걸어갔다. 뭐야, 몇 시야? 하루 종일 긴장한 탓인지 집에 오자마자 깜빡 잠이 들었다. 나는 누운 채로 손만 이리저리 움직여 핸드폰을 찾았다. 겨우 손끝에 닿은 핸드폰을 얼굴 쪽으로 가져와 시간을 확인했다. 별로 오래 잔 건 아니었다. 바로 서아에게 잠깐 잠들었다고 답장부터 했다. 중간에 자버리면 밤에 잠 안 오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 밖을 나서려는데 그만 좀 하세요! 뭐야,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곤 조용히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다. 와, 잠깐만. 그만하긴. 하나뿐인 동생인데 이들을 방치하겠다는 거니? 나에 대한 얘기였다. 네가 첫째로서 투자받은 게 이런 말 안 좋아요. 너 혼자 잘나서 그 돈 써준 줄 아니? 네가 형이니까 네 동생까지 이끌어줄 거라 생각해서 쓴 거야. 받은 값어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본인이 못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어린애가 투정 벌이는 걸 고지고대로 받아주니? 못한데도 하게 해야지. 진짜 개 역겹다 이거. 엄마, 제발. 나는 다시 조용히 뒷걸음질 쳐 침대로 갔다. 아직 서아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까의 설렘은 사라지고 불편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모자라고 부족한 나의 최선은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결과. 이미 잘 알고 있던 얘기인데도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냥 탱자탱자 놀든 말든 차이가 없네. 2학기의 발버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서아의 답장이 왔다. 그래도 내일 지각하면 안 돼. 그건 그렇고 내일이면 최종 성적 나오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만족할 만큼 나올 거야. 성적 많이 올랐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알람창으로 본 서아의 메시지. 구겨진 채로 뭉쳐졌던 불안의 덩어리가 겨우 녹아내렸다. 나도 바로 채팅방을 켜 서아에게 답장을 했다. 한참 동안 얘기를 이어나가다 서아가 잠들었는지 답장을 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핸드폰을 놓았다. 다행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자, 좋은 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국 그날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다. 이날이 오기를 기대한 건지 오지 않기를 바란 건지 심란한 마음을 치워두고 최대한 좋은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두드렸다. 한수아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싶어서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차가 왜 이렇게 막혀? 그날 버스 안에서 우리나라 모든 차종을 다 봤다. 그만큼 거리로 나온 사람이 정말 많았다. 꽤 여유를 두고 나온 거였는데도 늦을까봐 몇 번이고 시계를 보게 됐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바쁘게 걸었다. 그래도 일찍 나온 보람이 있긴 했다. 12시 30분 1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넉넉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헛웃음이 나왔다. 왔어?
개빨리 왔네.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조금이라도 일찍 보고 싶어서. 도대체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코끝은 빨갛고 덜덜 떨고 있는 게 꼭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 같았다. 춥겠다.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서 얘기하자. 그러자. 커리도 진짜 맛있었고 방탈출도 진짜 재밌었어. 방탈출 갑자기 오랜만에 하고 싶다. 아니에요. 다행이네. 다음은 노래방 가자. 노래방? 노래 연습도 해왔어. 그럼 들어봐야겠네. 한서원은 들떠서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를 키웠다. 노래방에 들어오자마자 한서아가 자신있게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웃지 말고 잘 들어야 해. 알았어. 연습의 성과를 지켜봐 줄게. 저번이랑 태도가 너무 달라서 과연 얼마나 연습해왔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뭐야? 별반 다르지 않는 실력에도 아랑곳않고 심취한 모습이 귀여웠다. 역시 즐기는 음치한테는 못 당하나 보다. 틀이 예쁘다. 그러네. 크리스마스 아니면 볼 일 없으니까 많이 봐둬야 되겠어. 한참 별 의미 없는 잡담을 나누며 거리를 걸었다. 이대로 집에 보내긴 아쉬워 대화 소재를 어떻게든 끌어내며 말을 이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어느새 학교에 도착했다. 평일이었으면 막 야자 끝나서 나올 시간이네. 그래도 주말에도 자습실 쓰는 애들 많던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신기하다. 수능도 끝나고 기말도 끝났으니까.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 외부를 둘러봤다. 불이 아예 다 꺼진 학교의 이질적인 풍경이 이색적이라 즐거웠다. 여기서 운동장 보니까 네가 체육대회 때 나한테 말 걸었던 거 생각난다. 그땐 너랑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왜? 어땠는데? 그냥 좀 말이 많다? 사교성이 좋다? 그런 인상이었지. 처음엔 되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을 많이 거는구나. 그 정도? 내가 너 초콜릿도 줬었잖아. 맞아. 하마 모양 그거. 맛있었어. 은근히 너랑 접점이 많았어. 어쩌다 보니 수학여행 때도 마주치고. 캠프파이어 때문에 좀 우울할 때 딱 너 만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해. 기억난다. 취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 술 마신 건 진짜 충동적이었어. 다신 안 마실 거야. 또 같이 게임도 만들었었지. 갑자기 당일에 오류가 나서 엄청 멘붕이었는데. 내가 상황 파악을 빠릿하게 한 덕에 수습 성공했지. 맞아. 네 덕이야. 그렇게 순수히 인정하니까 좀 민망한데. 그 뒤엔 교통사고 덕분에 방학 내내 병실에 갇혀 있었고. 다 같이 공포영화 본 건 재밌었어. 쫄보 녀석들 구경하는 것도 웃겼다. 어느새 남들한테 절대 못 꺼낼 것 같았던 비밀도 공유하는 사이가 됐지. 시험 끝나고 노래방도 가고 사귀게 된 뒤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했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한테는 고마운 게 많아. 정말로. 뭐가? 초콜릿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아니, 나한테 말 걸어준 것부터 그냥 전부 다. 중학교 때 계속 공부만 했었어서 그런가 고등학교에서 사람을 사귀는 게 좀 어려웠어. 뭘 해도 다 어색한 느낌이고 점심시간마다 컴퓨터실에 있던 것도 급식 혼자 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 용기가 안 나는 거면서 어차피 곧 떠날 거니까 상관없다고 합리화했었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계속 고립되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가 있어서 많이 의지가 됐어. 네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고등학교 와서 사귄 첫 친구라니. 영광입니다. 남자친구인 게 더 영광 아닌가요? 그런 시덥잖은 소리에 같이 웃으면서 우린 컴퓨터실 쪽 창문으로 다가갔다. 추억을 상기할 장소가 컴퓨터실 뿐이라는 게 조금 아쉽네. 노래방도 있잖아. 놀리는 거 아니지? 진짜 귀여워서 한 말이야. 알았어. 네 말이니까 이것도 믿을게. 10시 넘어서 노래방 못 가는 게 좀 아쉽네. 그래도 넌 성인 되면 10시 넘어서도 노래방 올 수 있으니까. 서아는 순간적으로 뱉은 말실수에 괜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른이 되면 나는...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얘기를 꺼냈다. 그래, 어른이 되면 10시 넘어서까지 같이 하루 종일 노래방에서 보내는 거야. 어? 이거 봐, 눈 온다. 서아는 맞잡은 손을 놓고 눈을 바라보았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던 서아는 떨어진 눈이 손에 닿자마자 녹아 사라지는 걸 보곤 씁쓸하게 웃었다. 그 후 우린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추위에 얼굴과 귀가 빨개졌는데도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끝난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새 해를 맞이해야만 한다. 서아가 핀란드에 가기까지 몇 주 남지 않았다. 아쉽지만 각오했던 일이었다. 이대로 배탈 없이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즐기는 게 최선. 그저 서아가 행복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됐으면. 그렇게 바랐지만 이 사소한 바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었다. 챕터 14 마지막. 시간 낭비했네. 어쩌다 보니 학교도 빠지고 병원에 오게 됐다. 무슨 큰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다. 그리 심하지 않은 가슴 통증이 생겼는데 엄마가 교통사고 후유증일 수도 있다며 온갖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강제로 여기 붙잡혀 왔다. 예전이었다면 학교를 빠지는 게 마냥 즐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말고사도 끝나 어차피 학교에서도 노는 기간이었기에 병원에서 쓸데없는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지루하게 느껴졌다. 아휴, 그래도 아무 이상 없다니까 다행이네. 아니, 공부 때문에 아주 별생 쇼로 해놓고서 아프다니까 걱정. 에휴 씨. 평소에나 잘해. 어휴. 처음부터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의사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억울하면 의대라도... 나 얘 대선 치고 싶지도 않다. 괜히 한마디 붙였다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무튼 엄마 반찬 낸 김에 잠깐 밖에 들릴 때가 있으니까 남은 검사도 얌전히 받아. 중간에 도망치지 말고. 저도 상황 판단 잘 되는 나이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엄마를 병원 로비에서 배웅했다. 그리고 엄마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걸 보고 바로 나갈 준비를 했다. 완전 멀쩡한데 시간 아깝게 저런 걸 왜 해? 적당히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있을 심산으로 병원 입구를 나서렸는데 방금 멀리서 서아와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았다. 서아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유 모를 찝찝함이 남아 서아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혹시 몰라 문자도 보내봤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야자하느라 연락을 못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느낌이 쎄했다. 한서? 걔 오늘 조퇴했는데? 왜? 왜인지 알아? 나야 모르지. 근데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은 뒤 불길함에 서아에게 여러 번 전화를 더 걸었지만 받질 않았다. 서아야, 한서아! 다급히 병원으로 돌아가 서아를 찾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찾다 지쳐 녹초가 된 상태로 의자에 기대 쉬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서아에게 전화가 왔다. 서아야,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재윤아, 서아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지금 병원인데 엄마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아까 본 건 서아가 맞았다. 나는 서아가 알려준 위치로 빠르게 달려갔다. 서아는 수술실 앞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나 왔어. 괜찮아? 그 말에 서아는 겨우 시선을 올려 나를 쳐다보았다. 재윤아, 엄마가... 천천히 얘기해. 엄마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어. 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요 며칠 새 더 감정 기복이 심하던 서한의 어머니께서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단 얘기였다. 서한은 한참을 울다가 수술이 끝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에서야 겨우 잠에 들었다. 어머니께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다. 추락할 때 가로수에 먼저 떨어져 충격을 줄일 수 있었던 게 천운이었다. 그렇지만 한참이 지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고 깨어나도 뇌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랜만이구나. 오셨어요? 어머님이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자 서한의 외삼촌께 연락을 드렸다. 엄마가 망가진 후 외가와 연락을 끊어버려서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거라고 했다. 서아의 외삼촌은 서아와 꽤 긴 시간의 얘기를 나눈 뒤 나를 따로 불러내셨다. 그래, 서아 남자친구라고? 아, 네, 맞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금 분위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어색한 대답이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는 게 최선이었다. 전에 들었다. 서아가 핀란드 교환학생을 준비해왔다고. 한숨을 푹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설득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서아가 유학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의외의 말씀을 조금 당황했다. 서아 본인이 안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제가 말릴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의 선택인데. 담배를 찾는 듯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려다 여기가 병원이란 걸 착각하시곤 손을 터셨다. 서아는 누나랑 완전히 격리될 필요가 있어. 가족이란 게 참 못 같은 사이란 말이지. 어딘가에는 정석이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도 있지만 오히려 상처만 주고 괴롭게 하는 가족도 있지.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정도로 거지 같은 인간들이라도 가족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놓기가 더럽게 힘들어. 좋으나 싫으나 긴 세월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한 사이니까. 그렇죠. 서아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지만 쉽지 않아. 고통이 익숙해져. 서아는 학대당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누나의 괴로움을 지켜보기도 했지. 하물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모습까지 봐버렸고, 이대로면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피하려다가도 불쌍한 그 모습이 눈에 밟혀 놓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맴돌게 될지도 모르지. 서아가 어른이 돼서 나가 살면 정말 마음이 편할까? 그땐 정말 누나를, 자기 엄마를 외면할 수 있을까? 기회를 얻은 지금 떠나야 해. 여기서 더 엮이면 끝장이야.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미 비슷한 케이스를 꽤 봤어. 그렇게 매여 살다가 결국 본인까지 망가지는 경우 말이야. 지금처럼 누나가 정신 못 차릴 때, 누나를 챙겨줄 나 같은 가족이 있을 때 벗어나야 해. 이곳의 기억들은 전부 버리고 완전히 타인의 시선으로 누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진 여길 벗어나는 게 좋아. 아저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씁쓸히 웃어 보였다. 뭐 지레 겁먹으러 한 말은 아니다. 그만큼 가족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과 기회가 아니면
끊어내기 힘들단 거고, 진정적으로 서아를 위한 길이 뭔지 재훈 학생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말 겁나 꼬이네. 이야기를 마친 뒤 혼자 병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저씨께선 잠시 밖에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다. 복도 창문 쪽에서 아저씨가 흡연실에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족이란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놓기가 더럽게 힘들어. 서아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유학을 포기하려는 걸까? 여러 생각을 거쳐 문학까지 도착했지만 안에 들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가 무서운 걸까? 무엇이 내 발걸음을 무섭게 만든 걸까? 외삼촌하고는 얘기 끝났어? 밖에 나와 있었어? 좀 답답해서 우리 걸을까? 서아와 함께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어색함과 긴장감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서로 이상하게 눈치만 보고 있을 즈음 서아가 먼저 운을 떼었다. 나 사실 들었어. 너랑 외삼촌이랑 얘기하는 거. 그 말에 내가 당황하자 서아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손짓을 했다. 아니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외삼촌도 나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고. 그리곤 한참 뜸을 들이던 서아는 시선을 나 대신 하늘에 두고 온 이야기를 시작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나도 정말 내가 이 불행에 적응하게 되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 외삼촌 말씀대로 계속 여기 남아있다간 엄마한테 계속 얽매여 있을지도 몰라.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핀란드에 가는 건 오랜 꿈이기도 했고. 서아는 그렇게 중얼거리곤 다시금 고개를 돌리곤 내 손을 잡았다. 고래를. 그렇지만 만약 네가 가지 말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준다면 난 여기 남고 싶어. 잡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서아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걸까? 내가 잡으면 남겠다는 말은 결국 여기에 있고 싶다는 걸까? 네가 여기 남고 싶은 이유가 나 하나 때문인 거야? 단 하나의 이유가 다른 많은 이유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걸. 그만큼 나한텐 네가 소중해. 서아는 어머니가 아닌 나 때문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도 되는 걸까? 나도 네가 남았으면 좋겠어. 여기에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을 속으로 삼키고 내 모습을 온전히 두 눈에 담았다. 미안해, 서아야. 나는 네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했어. 네가 가족사를 말해준 나를 아직 기억해. 고통받고 있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위로밖에 없다는 게, 내가 무력하다는 게 한심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길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 말에 서아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대답했다. 나 사실 자신 없어. 네가 없었으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난 네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무서워. 네 옆자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불안에 떨리는 두 눈을 마주한 네가 망설이지 않길, 정리되지 않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길. 걱정하지 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그대로야. 우리 관계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네 말이니까 믿어야 하는 거야? 나 말고 너를 믿어. 나는 계속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너는 분명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서아가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괜찮아. 15. 엔딩. 마지막이네요. 결국 와버렸다. 인천공항. 이른 시간인데도 공항 안엔 사람이 꽤 많았다. 헤어짐에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우리뿐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덤덤한 모습으로 배웅을 했고 나 역시 그렇게 행동했다. 서아가 기억할 내 마지막 모습이 되도록 깔끔했으면 해서였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싶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보내줄 수 있었다. 짧은 작별 인사를 끝으로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오랫동안 각오했던 일이라서일까? 아니, 그것보단 이게 서아를 위한 길이라는 걸 체감만 뒤라서겠지.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철도를 달리는 소리, 진동이 기체 내부를 가득 채웠는데도 내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그때의 나를 뒤덮은 건 서아에 대한 그리움도 헤어짐에 대한 걱정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었다. 네가 없었으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난 네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무서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서아가 없었다면 나는 평소처럼 똑같은 일상을 보냈을 거다. 형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며 한탄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간절한 목표에선 오는 의욕이나 스스로를 위한 향상심도 없이 그저 트라우마를 인질 삼아 과거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운 게 아니야. 서러움에 못 이겨 눈물을 흘려보내면서도 탓하는 말은 뱉지 않는 네가 가만히 앉아 주저앉아 절망하기보다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는 네가 나를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하냐? 빨리 와. 졸업식 시작한다. 늦으면 개뻘쭘하게 들어가야 돼. 간다. 졸업한다니까 눈물이라도 날 거겠냐? 아이고, 됐어. 감성이 메말랐구만. 근데 너 패딩이 왜 이리 기냐? 번데기인 줄 알았네. 이거 진심 개 따뜻해. 롱패딩 말하는 거네요. 몇 년만 지나봐라. 무조건 유행한다. 정도껏 그려야 유행하지. 그딴 걸 누가 입어? 우리 자랑스런 땡땡고 졸업생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땐 이미 졸업식이 시작한 상태였다. 최대한 조용히 걸어 우리 반 줄까지 다가왔다. 야, 김재현! 어디서 뭐하다 왔냐? 죄송해요. 잠깐 학교 구경 좀 하느라. 뭘 1학년도 아니고 졸업할 때 돼서 학교를 구경해? 빨리 가서 서라. 반장은 맨 앞으로 갔고 나는 줄 맨 뒤로 갔다. 강당은 고3과 선생님들만으로 거의 꽉 찬 상태였다. 더럽게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감탄 아닌 감탄을 했다. 그래도 3년이란 시간이 덕인지 괜시리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참 긴 시간이었다. 교환학생을 간 서아는 당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학도 1년 일찍 들어가 이미 핀란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고 서아는 멀디 먼 나라에 있다. 야, 김지훈! 고혜성! 일로 와봐! 펄밍부 단체 사진 한번 찍자. 언제적 프로그래밍부야. 1년 한 거 가지고 언제까지 오래 먹냐? 서아가 떠난 뒤 프로그래밍부는 인원이 부족해 폐부됐다. 새 부원을 모집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애들도 고이가 되니 정신을 차렸는지 생산적인 동아리로 적을 옮겼다. 니네가 공부만 안 했으면 올해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다들 말은 툴툴댔지만 다같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밥도 먹고 가지. 이것도 나름 기념인데. 미안, 가족끼리 먹기로 했거든. 그래, 알겠어. 이청원은 조금 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살아라. 가끔 생존 신고나 좀 하고. 그래, 고맙다. 너도 잘 지내고. 인사 다 했어? 뭐 평소같이 했지. 그래도 마지막이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
그런가? 별 생각 안 드는데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서아가 떠난 그 해 겨울, 형과 속을 터놓고 얘기할 시간을 가졌다. 말이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걸 납득하고 납득시키려는 태도를 버리니 어찌저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관계를 꽤 많이 회복했다. 각별한 형제 같은 건 없지만 그럭저럭 괜찮다. 아무런 악감정도 남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보며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세상 빠르네.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는데도 형도 들었는지 얕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별일 다 있었는데 결국 다 지나갔네. 그런데 네 결심은 변하지 않았구나. 내 결심. 그 말에 나도 같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공항에서 서아를 배웅한 바로 그날, 그때 뱉은 그 결심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늦었네? 형, 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얘기라는 게 뭔데? 나 핀란드로 유학 가고 싶어. 뭐? 당황해하는 형에게 지난 1년간의 얘기와 내가 느낀 감정들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나도 서아처럼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형은 내 얘기가 끝나고도 별말 없이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돌린 채였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앓는 소리와 함께 겨우 입을 열었다. 솔직히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네가 공부해야겠다는 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야. 지금은 입시생 신분이니 대학 공부에 집중하는 게 맞아. 하지만 핀란드는 영어학부를 간다고 쳐도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 피너를 해야겠지? 영어가 통한데도 결국 비영어권인 만큼 그 나라 언어가 필요할 때가 오니까. 그럼 핀란드에 시간 투자하는 만큼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거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도박을 할 필요가 있어? 쉴 틈 없이 걱정거리를 내뱉던 형의 입이 잠시간 멈췄다. 근데 형 되게 좋아졌다. 그리고 만약 그 애랑 잘 안 됐어.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지. 그때 네가 이 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형, 내 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치킨이나 먹자. 내가 사줄 테니까. 형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치킨을 먹으며 부모님께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형과 비슷한 반응이겠다 싶어 조용히 있었다. 형은 내가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건지 자꾸 등을 쳐댔다. 기운 내서 한국 입시를 잘 치르자. 알지? 난 굳이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먹기만 했다. 어느새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기에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시간에 화두를 꺼냈다. 저 대학은 핀란드에서 다니고 싶어요. 뭐? 야, 너 아이씨, 잠깐 재현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형은 놀라서 말을 멈춘 부모님을 뒤로 하고 나를 방으로 끌고 갔다. 이미 다 끝낸 얘기 아니었나? 형이 내 대답을 안 들은 거지. 아니 진짜. 두 번 말 안 할 테니까 똑바로 들어. 더 이상 헛바람 들지 않고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 나도 첫사랑 겪어봤고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 하지만 그건 그냥 어린 날의 치기야.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만으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여행으로 잠깐 들려본 거랑 가서 사는 거 완전 다른 의미야. 아니,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면 이만큼 어이가 없진 않을 거다. 핀란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여자친구가 있는 나라 그 외에 거기 갈 이유가 뭔데? 김지은, 마음은 마음으로 남기고 네 현실을 살아. 형은 한껏 말을 뱉어낸 뒤 지친 표정을 하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다. 형,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뭐야 이거? 키토스 홀리피노스. 잠깐만, 이거 뭐야? 다시? 이거 핀란드어야?
뭐라는 거야? 아직 완전 제대로 말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감을 익혔어.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영문책으로 배우느라 좀 고생했는데 그래도 꽤 해. 핀란드어냐? 그거? 방학 동안 공부 좀 했지. 대입을 준비할 실력은 아니지만 어차피 영어 학부에 다닐 거고 입학해서도 유학생은 기초 핀란드어 수업이 필수니까 거기서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형은 당황한 듯 문 앞에 벙쪄 있었다. 내가 이만큼 진지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나는 괜한 간지러움에 숨을 고르고 얘기를 이어갔다. 이젠 마음속에 담아왔던 내 진짜 속마음을 꺼낼 때다. 내가 핀란드에 가고 싶은 건 형, 난 단지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핀란드에 가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도 무언가 열의를 불태울 동기가 생겼으면 해서 그래. 평생 이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싫어. 형이 알려주는 효율적인 걸? 효율적인 길? 좋아. 좋은데 내 갈 길은 내 스스로 정하고 싶어. 도전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후회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 형 말이 맞아. 쉽지 않을 거야. 처음 해보는 타지 생활이고 미래 어느 순간에 핀란드에 간 걸 후회할 수도 있지.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건 지긋지긋해. 지금까지 그 생각으로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던 내가 너무 한심하다고. 난 변하고 싶어. 그리고 굳이 핀란드에 가고 싶은 건 내가 선택한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서아랑 함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직은 내가 너무 약해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내가 당장 내일 비행기 타는 거 아니잖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란 걸 보여줄게. 그러니 미래를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 형은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꺼냈다. 알았어. 편은 못 들어주지만 반대는 안 할게. 그것만으로 고맙지. 너희 집 앞으로 선물 보냈어. 선물? 뭔데? 비밀. 이상한 거 아니지? 직접 보고 판단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불행에 순응하지 않고 돌파하는 삶.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건 너야. 한서아! 그러니 앞으로도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고마워, 서아야. 사랑해. 그 시간 속 그때 너 그리고 너와 나 반짝이는 별빛처럼 서로의 곁에 머물러 너와의 약속 우리의 기억 그때처럼 우리 함께할 거란 걸 알고 있지만 때로는 두려워 너에게만 그대로 잠 못 드는 별 구름 속에서 안개 속 헤어져 나온 너에게 그리워. 네, 지금까지 회고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동 비주얼 로봇 게임 회고록이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이제 다른 비주얼 로봇에 비해서 많이 짧고 또 빠르게 끝이 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재밌었어요.
뭔가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비주얼 노벨에 비해서 뭐 풀보이스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재밌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제 그 환경에서 묶여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되게 좋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꿈, 목표, 그런 도전들 항상 잘 하시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주얼 로벨 해고력이었고요. 네, 다음 게임은 더 재밌고 더 좋은 더빙과 더 좋은 발음 딕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